미국 시장 선물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제가 좀 보면 자 9월 3일 발표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입니다. 9월 3일 날 예측은 75만 건이었는데 발표는 23만 5천 건이었습니다. 예측분의 한 30%에서 한 35%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고용 지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요일 날 이 지표 고용 지표가 비농 지표죠. 비농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예상 외로 나스닥은 급등을 했습니다. 골드도 급등을 했고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지표들이 이 지수들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해석을 일단은 몇 가지로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그래서 최근 12개월 동안에 비농 지수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자 12개월 동안인데요. 예측보다 발표가 더 큰 것들은 빨간 박스 딱 5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빨간 박스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더 높은 게 12개월 동안 5개월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상방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도 지금 나스닥 미국 시장은 매수 구간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인식의 대표적인 거를 추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았으니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하는지, 그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금리는 어떻게 향후 바뀔 것인지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포커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전제적인 조건을 고용 지표의 상승이라고 우리 이제 FD 의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오히려 낮아져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점이 굉장히 굉장히 뒤로 밀릴 것이다. 뭐 기사를 보면은 올해 12월 내년까지 일단 보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이 호재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호재가 됐기 때문에 나스닥은 계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일단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수를 들어주셨는데 네. 그럼 좀 간략하게 이 자리값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차트를 좀 잠깐 보면 네네. 지금 현재 시가가 15,708 포인트네요. 네. 신고가를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 급등 차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급등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급등 차트에는 이평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5일선인 15,630선, 15,630선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15,850선까지는 이번 주 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030선 짚어주신 거죠? 네, 네, 15,030선. 네, 15,000 잠시만요. 15,630선을 지지하면 네, 15,630선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15,850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번 주죠. 예,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 예상은 네. 이 노동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오늘도 충분히 한 750선, 15,7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일단 보는데 네네. 오늘 일단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예. 쉬는 날이어도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요. 이게 오늘 일봉이거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일봉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일봉인데 오늘 낮에 이미 7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또 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이미 오늘 낮에. 그렇기 때문에 힘은 살아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내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줄 것 같고요. 그
PPT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비농부부 비농지표 여기를 보시면 제가 박스장 쳐드린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12개월 동안 사실은 고용지표에 굉장히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예. 어차피 미 중앙은행에서 그 고용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요걸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 저번 주에 이제 그 앵커님하고 제가 실업률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예. 자, 최근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실업률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지표하고 실업률은 이제 뭐 계산식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뭐 100%다 이렇게 겹쳐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면 미국의 완전 고용률이 한 3%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네네. 어차피 이제 자발적 실업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완전 고용의 형태는 실업률이 한 3% 중반대, 3% 초반대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에 딱 그 네네 정도였죠. 고전적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벌써 1년 만에 7.9%에서 5.2%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불과 4개월에서 한 반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실업률 미국 내 실업자 수가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6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6개월 후에 지금 보면 계속적인 실업률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그널은 제가 아까도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시그널 그리고 이 시그널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테이퍼링을 시행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스닥이 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향간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조금 받지 않겠느냐, 하방으로 크게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최소 11월까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한 18,000에서 19,000선까지 올해까지는 일단은 보는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단 이거는 테이퍼링 시행 전이고요. 시행 후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하나의 큰 줄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고 간접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죠. 금리 인상을 하고 그 후에 직접적인 정책, 뭐 미국을 예로 들자라고 하면 주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세율을 더 올린다든가 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긴축 정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행 지점인 한 12월 전후로 해서는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상승이 많이 꺾이지 않을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예상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스닥은 상방을 치고 있어요. 네. 속된 말로 뭐냐면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계속 상방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는 11월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에 반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11월까지는 제가 원래는 12월까지 한 3,600선까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린 면이 있는데 조금 땡기겠습니다. 한 11월 초까지는 한 3,400, 50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어저께 사실은 고용지표 나오고 그렇게 급등을 하는 거에서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